부자영의 정치여행. 이준석, 유승민 공천 리스크는 야권 통합 vs 이철승, 이택희, 이택돈의 발목. 총선 7개월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 관심사 중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 대표적인 쓴소리파들을 공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은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원내 경험은 없지만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정치적 체급이 커졌고 당도 그의 존재감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10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발표했는데 아직 26개 지역이 공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서울 노원병도 그 공석 중 하나인데요. 노원병을 두고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총선 3개월 전인 내년 1월에 풀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함께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을 때 유 전 의원은 배가 침몰한다면 책임은 대통령과 윤핵관들, 당 지도부에 있다. 배 침몰이니 승선 못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건 공천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여권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보수 통합 의원 확장을 중시하는 취지의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합하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정부 여당 비판만을 이어간다면 이전보다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서 공천과 관련해선 국민 여론 등이 고려될 텐데 국민이 보기에 당에 대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쓴소리란 식으로 결정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내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당에선 정부 여당 입장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면 오히려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략과 관련해 반대자까지 끌어안는 포용적 전략이 유리할지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사람들로 가는 순혈주의로 가는 게 좋을지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 이논설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 공천 관련해 고려될 점으로 첫째는 노원병 당선 가능성, 둘째로 국정기조나 당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을 공천했을 때의 후유증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여성 유권자나 이를 갈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다며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 신당 후보로 나가 밖에서 공격할 우려가 있고 공천 반대론자 입장에선 여당의 안정감과 단일성을 해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양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총선보다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평론가의 지적처럼 당은 선거 승리를 목표로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한 배를 탔더니가 상처를 입히는 일이 정치권에 적잖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았던 원팀도 흩어지기 마련이고요. 1985년 창당된 신한민주당이 1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제1야당으로 올라섰지만 창당 2년 만에 90명 중 74명이 신민당을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 전 승리를 위해 야권은 대통합을 목표로 똘똘 뭉쳤지만 이후에는 당내 주도권을 두고 계파별로 분열하게 됩니다. YS는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아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단식 끝에 YS의 가택연금은 해제됐습니다. 그의 단식은 정치적 암흑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야권 인사들이 결집한 계기가 됐습니다. 연금이 해제된 김영삼은 민주화 실현,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해 YS의 상소동계와 DJ의 동교동계가 연합하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발족한 게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입니다. 1984년 5월 18일 만들어진 민추협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공동 의장으로 취임했고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을 대신해 측근 김상현이 공동 의장 대행직을 맡았습니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임원을 철저히 반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1984년 말 전두환 정권이 3차에 걸쳐 정치인 해금 조치를 단행합니다. 해금된 김영삼은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가늠하게 됐습니다. 민정당 외에 민한당이나 국민당이 있었지만 이는 구색 갖추기식 명목 야당에 불과해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1985년 1월 18일 YS계, DJ계를 비롯해 이철승계, 신도환계, 김재관계, 이민우, 이기태까지 야권 소수 계파까지 모두 아우른 신민당이 창당됐습니다. 민추협계와 비민추협계가 50대 50으로 참여했고 추운 날씨에도 투표율 84.6%를 기록한 12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67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해 3월 6일 김영삼, 김대중, 김상현, 김동룡 등 정치활동이 규제된 마지막 14명까지 해금 조치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1984년 4월 상도동계 40명 의원과 동교동계 34명 의원 총 74명이 신민당을 탈당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통일민주당에 참여합니다. 신민당 90명 의원 중 80% 이상이 떠난 것이죠. 대여투쟁에 한뜻을 모았던 신민당이지만 이민우 구상을 계기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이민우 구상은 내각제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당시 내각제는 당시 전두환 정권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S와 DJ는 결사 반대했고 이에 따라 당내 의원들도 분화하게 됐습니다. 앞서 12대 총선에서 계파를 아우른 공천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는데 이철승, 이태기, 이택돈 등 9명의 비주류 의원이 연합을 결성하고 이민우 구상을 지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당시 전두환 정부에 우호적인 경향을 띄었습니다. 이철승은 1976년에서 79년 총재로 신민당을 이끌 때도 중도 통합론을 주창해 박정희 정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쿠라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철승, 이태기, 이택돈을 포함한 신민당 내 비주류 의원 9명이 이민우 구상을 지지했다. 신민당의 중심축이었던 YSDJ는 1987년 2월 말경 내각제 개헌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철승을 제명하기로 합의하는 등 당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신민당의 이철승, 김재광, 신도환, 박한상, 조연아, 김옥선, 이택돈, 이택혜 의원 등 비주류와 당풍 쇄신파 의원 8명은 8일 아침 서울 P호텔에서 회합 비주류 연합을 결성하는 한편 이민우 구상에 대한 지지와 김대중, 김영삼 씨의 당 운영 간섭 배제 입장을 밝혔다. 비주류와 정풍파 의원들은 최근의 당 내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류 측에 있다고 보고 내주종 각각 모임을 갖고 반양 김세력 공동전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비주류의 이철승, 김재광, 신도환 의원과 정풍파의 박한상, 이택돈, 박해충, 이태기 의원 등은 그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당 기능을 마비시켜 개헌 투쟁에 차질을 빚게 한 주류 측의 해당 행위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을 맞아 신민당은 계속해서 내분에 휩쓸려 갔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 국민의 민주화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신민당이 심각한 내부의 노선 투쟁을 맞은 것이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신민당은 결국 분당했습니다. YSDJ계 인사들은 통일민주당으로 갔고 통일민주당 창당 때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전두환 정권 안기부 부장이었던 장세동을 비롯해 신민당의 이태기, 이택돈 의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이른바 용팔이 사건입니다. 5월 1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둔 통일민주당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민주당은 24일까지 전국적으로 47개 지구당 창당을 마쳤는데 이 중 18군데의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청년들이 대회 장소를 점거, 대회를 방해하거나 당원들을 마구 구타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3년 YS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진상이 밝혀집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안기부 부장이었던 장세동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세동이 통일민주당 출연을 저지하기 위해 이택돈 전 신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주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세훈 시사평론가는 15일 대화에서 통합정치의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